그 이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통독받는 게 너무 싫고 하나님을 일단은 나는 안 믿을 거다. 나는 오직 한국에 가는 게 목적이다. 세례를 받고 나서의 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서약을 하면서 그 서약을 한 다음부터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와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아신대학교 북한선교학 석사과정을 지금 3학기 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형, 누나 그리고 저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다른 친구들과 남부럽지 않게 좀 이렇게 북한의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를 좀 시점으로 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국에 친척 방문이라는 비자를 받고 가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가고 나서부터는 좀 더 아버지의 그 폭력 그리고 어머니와의 이별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방황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중국에 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함경도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추운 겨울에 조끼를 입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변 친구들이 다 알고 학급에서 반장부터 해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패딩을 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그렇게 받고 좀 마음 한켠에 나는 왜 다른 친구들과 동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누군가 이렇게 동정심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까? 또 그것도 슬픈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또 제일 가는 또 술 주정꾼이셔서 매일 불안한 삶 속에 그런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는 바로는 그래도 주변에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힘겹게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릴 적에 한 가지 예로 저희 어머니가 옥수수를 씹어서 내 입에 넣어서 너를 먹여 살렸다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술꾼이시긴 하셨지만 운전기사, 자동차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는 힘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 지방에 가서 장사를 낙지 장사? 말린 낙지 오징어라고 하죠. 여기 오징어 장사도 좀 하셨던 걸 기억이 나고 그리고 여러 물품들을 지역 간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장사를 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나고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집에서 상과자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전문으로 하셨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식당을 차려셔서 동네 친구분과 함께 단고기집을 한 20년 동안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금 저희 형이 한국에 와 계십니다. 형도 와 계시고 누님도 한국에 와 계신데 여전히 관계가 형이랑은 안 좋습니다. 그냥 가끔씩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너무 연락을 안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연락하고 1분 통화 그렇게 잠깐 이야기 인사하고 저희 형이랑은 한 8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군대를 갔고 한 8년 정도 복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시 만기 제대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탈북은 아니지만 어쨌든 탈출 행방불명자로 이렇게 되었고 그 저희 어머니가 가신 후에 한 3년 뒤에 저희 누님도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이 군부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게 되었던, 와서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유가 와서 저희 형도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가신 것도 힘들고, 또 그리고 누나도 3년 있다 가셨고, 근데 아버지도 매일 술 드시고 오셨고, 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형도 와서 또 이렇게 폭력적으로 아버지와 매일 싸우다시피 사이가 안 좋고, 형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싹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 전에는 누나를 통해서 어머니와 연락이 되었는데, 누나가 가고 나서 그 연락이 저한테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제 마음속으로는 떠나고 싶었죠.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이것을 떠나고 싶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살던 지역에 많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북한이라는 그 체제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런 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저도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제가 좀 더 이렇게 원하는 거는 어머니 보고 싶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잘 안 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서운함도 좀 몇 번 통화를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엄마가 그냥 무심결에 던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올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겠다라는 말이 또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시점으로 인해서 누나가 가고 나서 2년, 엄마가 가고 나서는 5년 만에 제가 중국에 가게 되는, 물론 그 소식을 형이나 아버지에게는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지를 좀 이렇게 써가지고 이불장 안에 넣어서 저의 떠남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3월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5월 달에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브로커를 통해서 넘어왔는데, 브로커가 화령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한 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머물 때에 당연히 저희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근데 그 브로커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저희 어머니가 한참 낮은 단계, 중국 돈 2,000위안 정도밖에 못 줄 것 같다. 2010년대에 2,000위안은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밖에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브로커는 좀 더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좀 위협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다시 보내겠다. 북한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해서, 저는 어린 상황이고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브로커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어머니는 없다, 못한다, 보내라, 어머니도 보내라, 다시 북한 보내라.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도망을 쳐야 되나?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도망쳐야 되나? 근데 제 마음속에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사람을 한번 믿어보자. 사람 한번 믿어보자. 내가 이렇게 하기보다. 그래서 도망을 치지는 않고, 기회가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붙잡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를 좀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도망치진 않았는데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쌌죠. 싸고 문 밖을 나가는 흉내까지 취하더니, 그래, 이 정도 하자. 저희 어머니한테 결국은 브로커가 굴복을 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2,000위안. 저희 어머니가 직접 나오진 않으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머물던 곳은 청동.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신 거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저희가 머물었던 그곳까지 오셨고, 그분이랑 같이, 그리고 브로커랑 같이 연길시, 그 지역까지 한 2-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가서 거기서 하루 동안 또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셨던 분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고 오는 여비로 그 브로커에 주는 것도 좀 보면서 따뜻한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보게 되었고, 제가 먼저 중국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딱 내디딜 때의 그 심정도 좀 이렇게 나눈다면,
새벽이었는데요. 전봇대를 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전봇대마다. 왜냐면 정말 가고 싶었던 그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봇대도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국경 지역에서 화룡까지 들어갈 때 길이 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그 지역을 택시 타고 가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운동하더라고요. 새벽에 아침에 들어가니까 운동한 그 자유한 모습이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연길시 갔는데 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가 확 펼쳐지고 사람들이 많고 또 이렇게 고층 건물도 있고 화려하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항상 들떠 있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고, 연길에서 하루 정도 머물다가 청도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봤는데 그렇게 반갑진 않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딱 봤을 때 첫 마음은 뭔가 이렇게 기쁨도 없고 그냥 신기한 뭐 그런 마음뿐이었고, 막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감정보다는 왜 그럴까라고 좀 이렇게 위에 생각해 보니까 두고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뭐 어머니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누구 인편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제 아버지가 그래도 막둥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술꾼이셔도 막둥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는 또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을 주셨고, 이렇게 막둥이인 저를 좀 우지를 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저마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아버지가 술을 더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이걸 드시고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이게 정신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지금 또 제 마음에 또 걸리는 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산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아버지 산소에 좀 이렇게 찾아가는 가족이 없다는 게 이렇게 그게 또 마음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랑 만나서 청도에서 한 1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는데 1개월 정도 머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계란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계란을 좋아한다고 계란을 엄청 많이 삶으셔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하루에 한 7, 8알씩 먹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렇게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요, 한국에서 유학생, 중고등학생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남자였는데 그 학생들을 그 집에서 이렇게 도우미로 이렇게 그 학생들을 밥해주고, 신기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기 방에 각자 있었고 저는 엄마랑 같이 침대에 같이 있었고 같은 집입니다. 그냥 집에 같이 좀 처음 그렇게 지금 한 달 동안 지냈고, 그리고 그 한국 학생들과는 저보다는 동생이었는데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고 쑥스러움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소개하는 게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신분을 노출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또 어머니가 시장에 가끔씩 마트를 다녀올 때 길에 양꼬치가 그렇게 또 맛있더라고요. 오고 가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 그리고 어머니가 또 핸드폰을 또 처음 이렇게 줬을 때 그 핸드폰을 만진 그 첫 느낌, 그 자유함, 그런 한번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은 행복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그 한 달 동안 태국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코레아, 그 축구 그 붉은 악마 뭐 이렇게 호랑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입고 중국 지역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쇼핑몰에 갔는데 중국의 친구들이 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전혀 모르니까 그럼에도 그런 좀 위험스러운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위험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공을 차는데 북한 사람이 정말 무식하잖아요. 아파트 벽에다가 공을 차서 쿵쿵 거리면서도 난 그렇게도 지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한
모르니까 예,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중국의 아파트들은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마다 이렇게 창 모양의 그런 모양, 그런 담벼락도 막 넘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누가 보고 신고했으면은 분명히 저는 북송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참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고, 제가 또 기타를 북한에서 좀 친구들과 같이 치고 있었던 그런 일인데, 저희 어머니 있던 그 집에 기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쳤는데 그 한국의 여자애가 옆에 오더라고요. 옆에 와가지고 말 거는데 도망갔어요. 네, 화장실에 숨었어요.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한 엄마랑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이후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이렇게 그런 여정이 펼쳐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치킨집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장사하고 살아라, 그렇게 방향을 처음에는 잡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탈북 동기는 한국행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정착이었어요. 어머니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취업이 안 된 거죠. 안 되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고 있었던 TV도 한국 채널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 채널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의 간증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졌거든요. 먼저 또 저희 친척, 저희 형의 아내분의 여동생이 최강 목사님 통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최강 목사님 알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도 한국행 가자. 일단 그렇게 방향이 맞춰졌어요. 최강 목사님은 제가 한 달 정도 머물 때에 오셨어요. 청도로 사모님과 같이 오셨고, 근데 일단은 선교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좀 나눈다면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최강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을 때 발가락 양말을 신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미신적인 사람들은 패션도 이상하다. 너무 싫었어요. 끔찍했어요. 뭐 저런 걸 신냐. 근데 저런 걸 보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속마음인 거죠. 그냥 한마디로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서 그래도 끌려가다시피 좀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 최강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안 갔어요. 한 주 정도 어디 일을 보시고 다시 오겠다. 그동안 정리도 좀 하고 어머니랑 좀 더 지내라 라고 하시면서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성경책을 내가 갔다 올 동안 읽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데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짝 조건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인데 제가 8장까지밖에 못 읽었습니다. 창세기 8장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목사님은 다 읽어야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오시고 나서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다 읽었다고.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뭔가 그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정직함, 8장밖에 못 읽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 그랬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읽어라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찬성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의 버스는 다 누워있는 버스 아시죠? 누워있는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들려오는 전화 벨소리, 사람들의 모습 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정도 걸려서 갔던 것 같고, 수찬성에 갔을 때에 사육장에 도착했을 때에 새터민 청년이 한 3명 정도 남자 있었고, 여자분은 한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육장에 딱 갔을 때 식기도를 할 때 너무 싫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눈 감고 정숙한 분위기로 기도하고 그런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싫었어요. 근데 또 사육장에 도착하자부터 암송 과제를 내주시네요. 공부를 제일 싫어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워라, 사도신경을 외워라. 그리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청년 중에 한 친구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말을 되게 잘했어요.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말을 잘하지?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 일정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일정이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아침 기도하고 7시부터 8시까지 식사 겸 또 이렇게 또 8시 반까지는 씻고, 그 이후부터는 쭉 통독, 여유가 없더라고요. 통독을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식사하고 나서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떨 때는 10시까지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그 3명 중에 또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삶이 계속 반복되었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근데 유일하게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시간이 목요일인가? 오후 시간에 자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딱 한 주에 한 번. 최강 목사님은 자유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은 암송하는 시간. 동네에 탁구장도 있더라고요. 그 공원인데 다 뚫려 있는 공간에 탁구장이 있는, 거기서 이렇게 탁구도 치고 주변에 게임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돈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몰래.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화기도 몰래. 그리고 USB도 누나 같은 거 몰래. 그래서 통독반에 있을 때도 음악도 몰래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탁구장 갈 때 저는 게임방에 가가지고 그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차 운전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달콤했습니다. 짜릿하고. 그걸 혼자 몰래 가서 실컷 놀 수 있거든요. 중국 돈 뭐 100위안이면 물론 조금씩 꺼내서 이렇게 놀고 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삶 속에서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통독하고, 그런 삶을 살았고, 통독반에 있을 때에 형제들과 계속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툼도 좀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칼로 위협하는 형도 있었어요. 그래도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만약 성질 나면 끝나잖아요. 저 죽어도 거기서 끝이죠. 뭐 아무튼 그런 위험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되고, 원래 그 통독반은 1년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형들은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100도 이상, 암송도 1000구절 가까이 실제로 다 외우고 있었어요. 왜냐면 암송 외우면은 돈을 주시거든요. 열심히 다들 외우셨더라고요. 저는 뭐 한 4개월 정도 있으면서 한 200구절 정도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나고, 그게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들을 그렇게 외웠던 형들이 1년 정도 끝나고 나서 그 형들은 갔습니다. 제가 6월달 말에 갔다고 하면은 그 형들 한 8월, 9월쯤에 최강 목사님께서 그 친구들을 국경까지 데려가시고 국경에서 넘겨주기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그 친구들은 넘어가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랑 그리고 다른 여자분 한 분 있잖아요. 근데 통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상 그 여자분도 나는 통독 안 하고 가겠다 하고 떠났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 저 혼자예요. 상황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최강 목사님이 통독반을 또 이렇게 정리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사역의 최강 목사님의 마지막 학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인데 제가 4개월 만에 그 통독반에서 탈출하여서 한국형을 오게 되는 특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 4개월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그 경산 지역에 목사님 2분이 오셨어요. 최강 목사님과 같이 오셔서 지금 한국행으로 가게 된다. 너 좀 특별하다잉? 뭐 이렇게 최강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행을 가기 전에 뭘 했냐면 세례를 주셨어요. 세례를 주는데, 그 이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통독반이 있는 게 너무 싫고 암송하는 것도 싫고 말씀 통독할 때는 말이 통독이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이렇게 졸리면서 그냥 따라 읽고 지금쯤 몇 페이지 갔겠지 하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또 줘주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일단은 나는 안 믿을 거다.
나는 오직 한국에 가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도 별로 뭐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의 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떠난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합니까? 라는 이런 서약을 하면서 그 서약을 한 다음부터 마음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